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분양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주택 통계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 건설사에 실제 분양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177가구, 약 4.1% 정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업체가 계약률을 10배 이상 부풀리고 미분양은 대폭 축소해 신고한 겁니다. 이 건설사의 허위 신고는 올 1월까지 전국 미분양 통계마저 뒤바꿔 놨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대에서 6만 1천 가구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가 허위 신고했던 미분양 물량 1,700가구가 뒤늦게 합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5개월 연속 미분양이 감소했다던 1월의 정부 발표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사가 허위 신고를 해도 검증이 어렵다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 차질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개선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2017년 이후 신규 분양 단지 약 197만여 공동주택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은 2만 9,632채였습니다. 국토부 발표가 1만 1,363채였으니 실제로는 2.6배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6,700채에 육박해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기는 정부 통계보다는 5배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인 주택시장을 보여주기에 현재 미분양 통계는 굉장히 과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 이걸 또 오해해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로 이뤄지는 미분양 집계 방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시장에 공급된 주택 19만 2천여 채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는 부동산 전망 및 정책 수립의 기초다. 그런데 수도권 신도시 2에서 3곳 전체 주택 물량과 맞먹는 공급 물량이 오류로 빠졌다. 정부는 허점토성이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 악화로 단기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거나 인허가, 착공이 위축됐으며 연립 다세대 등은 더 크게 감소했다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현실과 다르다는 말이다. 장기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당초 정부 발표보다 19만 채 이상 시장에 공급됐는데도 수도권에 매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더 부족한 신호라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주택 매매 가격과 함께 전세 가격도 치솟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된다. 실제로 서울 등지엔 아파트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아직 섣부르지만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폭등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넷째 주 이후 전세가는 50주 연속 상승세다. 전세가율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깡통 전세 위험, 즉 전세 사기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내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식인데 전체 보증금 규모 약 5조 원 중 3조 4조 원은 공공기관들이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피해를 납세자들이 분담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심각한 통계 오류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사기 위험 등 변수가 생겼다. 19만여 채 누락이 가져올 파장은 심각해 보인다. 최근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태를 계기로 미분양 통계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계 방식을 바꾸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통계의 경향성 판단이 어려워 당장에는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는 건설사의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분명한 건 현실에 존재하지만 통계에서 빠진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데 정부가 현실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구는 현재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30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최초 분양에서 미분양이 나오더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2에서 3년간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정리한다. 그런데 집을 다 지은 후 입주할 때까지도 털어내지 못한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으로 부른다. 대구는 악성 미분양이 지난 1월 277가구, 2월 1,085가구, 3월 1,306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는 2022년부터 미분양이 급증해 지난해 1월부터 시 차원에서 주택건설 신규 인허가를 중단하고 있다.
다만 앞서 인허가 된 물량이 많다 보니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구는 5년 연속 아파트 입주 물량이 수요를 웃도는 공급 과잉 지역이다. 올해도 대구 지역에서는 21,86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악성 미분양을 털기 위해 아파트를 할인 판매하면서 입주자 간 갈등도 생기고 있다.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 입구에서는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말다툼하기도 했다. 입주자 대표가 가격이 최초 분양가보다 6억 원이나 떨어졌는데 시행사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라며 입구를 막아서면서다. 한우는 주택시장 부진 요인으로 장기 평균을 상회한 공급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매수심리 약화 2020에서 2021년 상승한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 등을 지목했다. 인허가 분양 과잉으로 미분양 물건이 쌓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지역 건설사 재무지표는 악화했다. 대구 주요 건설기업 4곳 상장사 2곳, 비상장사 2곳 중 상장사 2곳의 부채 비율이 작년 말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영업이익률은 비상장사 1곳을 제외한 3곳에서 하락했다. 공사 미수금, 미천구 공사도 2022년보다 증가했다. 지역 금융권의 대출 건전성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나빠졌다. 대구 저축은행 5곳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19.8%까지 올라 전국 평균 11.3%보다 높았다. 하는 대경본부는 분양시장 회복이나 금융여건 완화가 늦어질 경우 미천구 공사 미수금 계정의 손실 처리로 현금 흐름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당 건설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지역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중소건설사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성에 따라 양호 혹은 부실 사업장을 가려 사업을 정상화하거나 정리하는 방안이다. 하는 대경본부는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완만히 진행되면서 주택시장이 서서히 회복할 경우 지역 건설사, 금융권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 이라면서 구조조정 여파로 일부 취약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